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쯤이었던 분이 퇴직하고 두어 달 뒤에 받은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2배 가까이 뛰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그만뒀으니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부담을 최대 36개월 동안 줄여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신청 기한을 놓쳐서 못 쓰는 분이 매년 나온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직장 가입자일 때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둘째, 지역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 셋째, 퇴직하면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가? 넷째, 첫 고지서는 언제 오는가? 다섯째, 이미 계속 가입 제도와 그 신청 기한. 여섯째,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과 그 조건. 일곱째,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 마지막으로 퇴직 전후에 확인할 것들까지 짚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율과 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개인별 실제 보험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 다닐 때의 구조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이 요율을 보수월에게 곱한 금액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반씩 나눠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인데 계산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곱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회사와 반씩 나눕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 항목이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절반 부담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보수월액이 4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400만 원에 7.19%를 곱하면 28만 7,600원입니다. 이게 이 사람 몫으로 매겨진 건강보험료 전체입니다. 이 중 절반인 14만 3,8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8만 7,600원에 13.14%를 곱해 약 3만 7,800원이고 이것도 절반인 약 18,900원이 본인 몫입니다. 합치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약 16만 3천원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 비교해 쓰겠습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오직 보수, 즉 월급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더하기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7.19%로 직장 가입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즉 재산 점수가 1000점이면 재산목 보험료가 21만 1,500원이 되는 식입니다. 핵심은 직장에 다닐 때는 없던 재산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 계산에서 최근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첫째, 재산에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점수가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과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지역 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은 459만 1,740원, 하한은 2만 160원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다면 이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어떻게 세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직자에게 아주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100분의 50, 즉 절반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연 2,400만 원 받는다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절반인 1,200만 원입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월 100만 원이고 여기에 7.19%를 곱하면 소득목 보험료가 7만 1,900원입니다. 여기에 재산 몫이 더해집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래서 퇴직하면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같은 금액이 매겨져도 내가 내는 돈은 2배가 됩니다. 둘, 없던 항목이 생깁니다. 집과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셋,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직장은 지금 받는 월급을 보지만 지역은 이미 확정된 작년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지금이 아니라 소득이 있던 시절의 자료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시차가 생깁니다. 넷째, 첫 고지서가 오는 시점 이야기입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자격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다만 고지서는 보통 그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한 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이 조용한 기간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첫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즉 회사 부담분 소멸, 재산 항목 추가, 그리고 작년 소득 기준 적용이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고지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섯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이름이 딱딱해서 그냥 넘기는 분이 많은데 퇴직자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퇴직하고 지역 가입자가 됐더라도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최근 12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보험료율을 곱한 다음 그 금액의 50%를 경감해줍니다. 결국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계속 빼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앞에 예로 돌아가면 평균 보수월액 400만 원이었던 분은 28만 7,600원의 절반인 14만 3,8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 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달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점이고 거기서 2달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라면 첫 고지서를 받는 순간 그 종이에 적힌 납부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고 거기서 2달 뒤에 알람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보다 알고 있었는데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서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의 계속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크면 임의 계속 가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높았고 재산은 적은 분이라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지역 가입자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이미 계속 가입 중이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세 번째 길인 피부양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길이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해마다 조금씩 조여지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합산 소득에는 연금 소득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 계산할 때처럼 절반만 세는 게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은 통과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이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만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퇴직하고 소소하게 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 자체가 기준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그러면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순위는 피부양자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가 0원이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위는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역 쪽이 크면 2달 안에 신청하십시오. 3순위가 그냥 지역가입자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끊긴 분이라면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적을 수 있고 하한선인 월 2만 16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도 없다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지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둘째,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안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의무가입이고 체납하면 연체금이 붙고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의 계속가입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싼 경우에는 손해입니다. 반드시 첫 고지서 금액과 비교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후에 확인할 것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2가지입니다. 최근 12달 평균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는지입니다. 이 2가지가 뒤에 모든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퇴직 직후에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첫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 한 날짜를 적고 지역보험료와 직장 본인 부담분을 비교하십시오. 그 뒤 2달 안에 임의 계속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건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퇴직하면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없던 재산 항목이 새로 들어오고 작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3가지가 겹쳐서 첫 고지서가 예상보다 커집니다. 둘째, 이미 계속 가입을 쓰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첫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달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가 가장 유리하지만 합산소득 연 2천만 원과 사업자 등록 여부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율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의 실제 보험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기준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